안녕하세요. 호불호TV의 호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패키지 투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렸고, 이제 오늘도 패키지 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 더 도움을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패키지 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패키지 투어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패키지 투어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투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랑 아마 같을 거예요. 모든 일정을 여행사에서 대신 짜주고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페이만 하고 현지에서 즐기고 온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이고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봤을 때의 패키지는 항공, 그리고 랜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 패키지라고 해요. 항공은 말 그대로 항공사, 비행기, 운송, 이 부분을 이제 에어, 항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랜드는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랜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 현지 협력사를 랜드사라고 해요. 그래서 랜드사가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랜드 이 부분입니다. 랜드는 현지에서 잠을 자게 되는 호텔, 먹는 식사, 입장하는 관광지,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를 랜드라고 해요. 물론 이제 가이드도 이 랜드에 들어갑니다. 기사 가이드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공과 랜드가 합쳐진 거를 저희는 이제 패키지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패키지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랜드 쪽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솔직히 항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낭이란 지역이 굉장히 핫하죠. 근데 다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라던가 아니면 특정 날짜에는 캐리어, 이 항공사 좌석이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여행사에서는 이 항공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형 항공사만 있고 저가 항공사가 없을 때는 이 경쟁이 더 심했고, 지금은 이제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요 LCC 부분이 많이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그럼 특정 날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 연휴 이럴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각 여행사에 이 좌석을 배분하고 있어요. 큰 여행사에는 하루당 뭐 55석, 30석, 조금 작은 여행사에는 뭐 20석, 15석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합니다. 무조건 큰 여행사라서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큰 여행사에서 그동안 많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큰 여행사는 내가 앞으로 이만큼의 팀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많은 좌석을 사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생깁니다. 한 여행지가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뭐 안 가요 저편 때문에 뭐 당연히 수요가 없지만 북해도 지역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해도는 보통 생각하면은 눈, 온천 이런 부분 생각나죠. 대부분 겨울에 가는 걸 원해요. 이제 여행사나 항공사에서도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름에 아니면 봄에 또 이제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호라노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관광지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팔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또 항공사에서는 여름에도 전세기나 아니면은 추가 운행을 진행을 하죠. 안 팔리는데 항공 좌석을 판다. 여행사에서는 이 좌석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저렴하게 특가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마이너스 행사를 진행을 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이 실적이 나야지 나중에 이제 정작 항공 좌석이 필요할 때 조금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항공사에서도 그 운항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쪽에 이제 영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확보하는 좌석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쪽에서 이제 시리즈라고 해서 그냥 데일리당 35석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뭐 한 달 전 아니면 2주 전 이렇게까지 예약이 없고 팔지 못하면은 그냥 반납을 하는 그런 좌석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사온다는 표현을 하죠. 저희 쪽에서 이제 하드블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30석이면은 30석에 대한 페이를 항공사에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좌석을 저희가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팔지 못하면은 여행사는 이 좌석에 대한 손해를 모두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출발 한 2, 3일 전에 인터넷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이런 하드블럭 좌석으로 인해서 이제 최대한 팔아야 되니까 한 석당 50만 원 손해 볼 거 40만 원, 30만 원 손해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판매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항공 좌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은 이제 데파짓, 풀데팟, 저 하드블럭 이거를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 석에 50만 원인데 2주 전까지 팔지 못하면은 이 50만 원에 대해서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약 25만 원 정도만 이제 데파짓을 걸어놨고 그 정도만 이제 서로가 손해 보는 이런 계약을 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지역인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될 게 뻔히 보여서 여행사끼리 모여서 전세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전세기라고 하면은 비정기 노선 아니면 항공 패턴이 없는 항공이 취항을 하지 않는 곳에 여행사 내지는 특정 업체에서 항공기를 계약을 해서 특수 운항을 하는 그런 걸 전세기라고 합니다. 다낭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300명이 간다. 근데 이 시즌에는 500명이 갈 것 같다. 그러면 특정 시즌에 대해서 뭐 200석짜리 비행기를 뭐 일주일 동안 총 7회에 걸쳐서 운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세기는 당연하게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풀데팟, 하드블럭 이런 좌석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드블록이랑 이 전세기에 있어서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좌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장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여행사 쪽에 이렇게 안겨주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좀 심각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행을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한국인 가이드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을 갔는데 한국인 가이드와 현지인 가이드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을 갔더니 한국인 가이드는 없고 현지인 가이드만 나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현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한국인 가이드만 나오는 지역, 다른 동남아 지역들은 한국인 가이드와 그다음에 현지인 가이드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공통점은 현지인 가이드는 항상 목걸이를 하고 있죠. 이 라이센스 목걸이를. 정확하게 법률로만 현지 법률로만 따지면요. 한국인 가이드는 가이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현지인 가이드가 가이드를 해야겠죠. 근데 현지인 가이드는 한국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고객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이드를 할 정도로 그런 한국어 실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현지인 가이드를 시팅 가이드라고 해서 그 라이센스의 목적으로 그 버스에 같이 태우고 실질적인 가이드는 한국인 가이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현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여행사에 오래 일을 했지만 추측을 하는 거는 그 현지인들 그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의 이유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솔직히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동남아 가셨을 때 보시면은 한국인 가이드가 공항에를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정 관광지에는 한국인 가이드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지인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와 한국인 가이드가 같이 나오는 곳,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동남아 지역이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말 할 줄 아는 현지인들만 나오는 지역. 크게 봤을 때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 지역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 지역. 중국에 있는 가이드는 한국인 가이드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일반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조선족 동포들이죠.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지 법 때문에 조선족 가이드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족이나 아니면 다른 진짜 중국 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중국 가이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도 계절별로 굉장히 관광지가 나뉘죠.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에 많이들 가는 곳이 이제 중국의 산을 보러 장가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많이 가는 곳이 백두산이죠. 백두산 연변 이런 지역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수요가 극과 극으로 나뉘다 보니까 장가게 하던 가이드가 여름에는 다시 또 백두산 지역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또 장가게 쪽에 가서 다시 또 가이드를 하고,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있고, 또 하나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일본은 현지인 가이드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부터 가이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루 패스한다고 해서 수루 패스할 때 수루 가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제 TC라는 여행 리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수루 가이드가 인천공항, 김해공항 각 공항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일정을 돌고 다시 공항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스루 가이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루 가이드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이것도 뭐 정로는 없습니다. 정로는 없는데 흔히 말하는 거는 일본의 그 인건비가 비싸서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한국 가이드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수루 패스하듯이 이렇게 돌고 돌아오는 가격이 일본인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공항에서부터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오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수루 가이드 일본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동남아 지역이라던가 뭐 중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세아니아, 뭐 미국 마찬가지인데, 원래 가이드만 있는데 가끔 특정 상품에 보면은 TC, 이 투어 리더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조금 고가의 상품, 아니면은 이제 보통 단독 상품, 그러니까 나만의 팀, 뭐 10명, 20명이 팀을 갈 때 이제 TC, 이 투어 리더를 좀 끼워달라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구간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주 연령층이 좀 비행기를 탑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했을 때에는 상품 기획 단계부터 10명 이상 시 뭐 TC 동반, 20명 이상 시 TC 동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TC가 이제 운용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 지역은 대부분 이제 TC가 따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미주 지역도 대부분은 이제 TC가 따라가고 있고, 남태평양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뉘기는 하는데, 호주랑 뉴질랜드를 같이 가는 상품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TC를 동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TC가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님을 여행을 보낼 때에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라던가 비행 탑승에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이제 롱포션, 유럽이나 미주, 이제 호주 이런 쪽을 보낼 때에는 투어 리더, TC가 있는 상품에 보내시는 게 아마 조금은 더 나으실 거예요. 걱정을 좀 덜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 가이드, 이제 현지인 가이드, 스루 가이드, 그다음에 현지인 가이드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패키지는 이런 구성으로 이제 판매가 됩니다. 항공, 그다음에 랜드는 이제 호텔, 식사, 관광지, 액티비티, 가이드, 버스, 기사,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있는 랜드, 항공과 랜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패키지라는 상품이 되는 거고요. 항공 좌석 확보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시리즈 좌석, 그다음에 하드 블럭 좌석, 그다음에 이제 파티셜 데파짓, 이제 부분 데파짓 요런 항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 그다음에 수루 가이드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이제 가이드와 함께 진행이 되는 이제 TC 수어 리더가 있는 상품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안내 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패키지 상품의 그 원가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가끔씩 제가 이제 마이너스 상품이라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행사는 마이너스 상품이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뭐 뻔하게 옵션과 이제 쇼핑이라는 부분이 주수익이긴 하지만 이 외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